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나 일하는 건물, 이 모든 공간이 주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모든 건물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집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죠. 왜 스위스 집은 지붕이 뾰족할까? 왜 동남아시아 집은 창문이 유난히 넓을까? 이 나라, 저 나라 왜 이렇게 건물의 모습이 제각각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건물은 사실 주변 자연과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건축가란 바로 그 자연의 언어를 듣고 숨겨진 설계도를 읽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축의 진짜 시작은 종이 위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자연이 뭘 원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태양은 어느 각도로 비추는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비와 눈은 얼마나 오는지, 이 모든 게 건물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첫 번째 스케치가 되는 셈입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보이지 않는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왼쪽 위에서 쏟아지는 태양빛, 건물을 휘감는 바람, 지붕을 때리는 비, 심지어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랑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까지 이 모든 힘들이 건물과 어떻게 싸우고 또 어울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의 힘, 바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건축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길들이는 걸까요? 우와, 정말 극명한 차이죠? 날씨가 추운 북유럽의 집들을 보면 두꺼운 돌벽에 창문은 아주 작게 내서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든 꽉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아주 폐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덥고 습한 열대지방의 집들은요, 벽이 거의 없고 기둥이랑 지붕만 덩그러니 있는 아주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람이 집안 구석구석 시원하게 지나가도록 만든 거죠. 비나 눈도 건물의 모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곳을 보면 처마가 길게 빠져 있죠.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만화에서 보던 것처럼 스위스는 어때요? 눈이 정말 많이 오니까 지붕 경사를 아주 가파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쌓이면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빨리 흘러내리게 하지 않으면 건물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을 다루는 방식은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합니다. 태양의 높이가 계절마다 다르다는 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죠. 여름에는 해가 아주 높이 뜨니까 처마가 그 뜨거운 직사광선을 딱 막아서 집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살이 처마 밑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겁니다. 와, 정말 현명한 설계 아닌가요? 심지어 도시는요, 스스로 날씨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에서는 건물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 갑자기 엄청난 돌풍으로 변하는데 이걸 바로 빌딩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시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바람까지 다 계산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을 다뤄봤으니까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건축가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쾌적하고 안락한 작은 우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온도계 숫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온도와 습도도 중요하지만 살갗에 스치는 부드러운 공기의 흐름, 바로 기류가 있고요. 또 차가운 창문 옆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한기나 뜨거운 벽난로 앞에서 느껴지는 온기, 이런 복사열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겨울철만 되면 정말 골치 아프죠.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더운 여름날, 차가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집안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창문이나 벽에 닿으면서 물방울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골치 아픈 결로를 어떻게 막을까요? 건축가들은 이 세 가지 전략, 이 삼총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우선 환기로 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방으로 벽 표면 온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애초에 벽이 차가워지지 않게 단열재로 꽁꽁 막는 거죠.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포송포송한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쾌적함의 또 다른 핵심, 바로 빛으로 넘어가 볼까요? 왼쪽은 천장에서 빛을 바로 쏴버리는 직접 조명이에요. 효율은 좋지만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지고 눈이 부실 수도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빛을 천장이나 벽에 한번 반사시키는 간접 조명입니다. 어때요? 훨씬 부드럽고 균일한 빛으로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채워주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예 건물 자체가 광원이 되는 건축화 조명이라는 정말 멋진 개념이 있습니다. 조명 기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벽과 천장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코브 조명입니다. 광원을 천장하고 벽이 만나는 그 홈에 싹 숨겨서 빛이 천장에 부드럽게 반사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줘서 호텔이나 갤러리 같은 곳에서 많이 쓰죠. 다음은 코퍼 조명. 이건 천장에 마치 우물처럼 장식적인 홈을 파고 그 안에 조명을 쏙 넣는 방식인데요. 공간에 깊이감, 입체감을 더해주고 좀 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장 조명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흐린 날의 하늘처럼 그림자 하나 없는 균일한 빛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데도 꼭 자연광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아무리 쾌적해도 이런 문제 앞에선 정말 속수무책이죠. 바로 소음입니다. 이마나 너무나 익숙한 상황 아닌가요? 건축에서 이 환경을 제어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시끄러워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보면요. 낮 시간에는 소음이 5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다시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원리들이 건물 하나를 넘어서서 도시 전체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름철 리스에 정말 꼭 등장하는 단어죠. 바로 도시 열섬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훨씬 뜨거워서 마치 뜨거운 섬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햇볕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시커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그리고 수많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 여기에 도시의 오염된 공기가 이불처럼 열을 꽉 가둬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도시의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녹지 공간을 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건물이 그냥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자연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우리 집 창문의 크기, 벽의 두께, 저 지붕의 모양은 과연 어떤 자연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는 걸까요?